못하죠. 사랑을 나눌 때는 빈 건물 있잖아요. 뒷담한 폐허 건물 있잖아요. 이런 데서 뭐 연인끼리 같이 뭐 있거나 안녕하세요. 놀새 나라입니다. 놀새님들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365일 24시간 내내 감시를 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당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제가 만약에 강남에 살아요. 그럼 강남권 안에서는 자고 가도 돼요. 근데 이 강남권이 아니라 경기도, 부산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정말 동네 친구끼리는 집에서 자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외박이 솔직히 자유롭지는 않죠. 가서 잘 데가 없잖아요. 어딜 가서 자요? 호텔 가서 자요? 모텔 가서 자요? 여관 가서 자요? 외박은 솔직히 자유롭지가 않고, 외박이라는 건 북한에서는 되게 생소한 단어고, 저도 외박은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오직 외박이라고 하면 진짜 주위에 그냥 동네에 같이 사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 아니면 이제 학교 경비서일 때, 그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왜 안 되는지. 그냥 북한의 법인 것 같아요. 그냥 친척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면 그 집에 머무를 수 없는 게 북한의 법이고, 항상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경계심이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숙박검열, 이제 정말 불의에 닥치는 그냥 아무 때나 집에 그냥 수색을 하는 걸 이제 숙박검열이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북하기 전에 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틀 밤을 잤었어요. 브로코네 집에서. 근데 그 브로코네 집에 몇 시에 들어오는 줄 아세요? 대낮에, 저녁에 안 옵니다. 밤에 옵니다. 정말 야심한 밤에. 사람이 깊게 잠들었을 때. 그리고 그 북한의 단층 집들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강아지가 먼저 와와와 짖잖아요. 새벽 2시 반에 강아지가 와와와와 짖는 거예요. 문을 어떻게 뚫리냐고 다다다다 이렇게 뚫려요. 진짜 도둑이요 도둑이요 이거예요. 진짜 거의 무슨 불났어요. 불났어 이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두드려가지고 집에 쳐들어와요. 근데 그때가 브로코네 집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제가 그 집에 있었는데 오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건 타지에서 왔으니까. 저는 청진 사람이고 해산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해산에 왜 왔냐부터 물을 거니까 숨어야 되는데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발을 들고요, 아궁이 밑에 들어가서 숨었죠. 근데 막 이렇게 돌아보니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처음 그런 걸 당해봐가지고, 제가 18살 먹고 어디서 그런 걸 당해봤겠어요. 솔직히 아궁이도 다 봐요. 널마루 들고. 그래서 아궁이 안에 보면 이렇게 석탄을 묻어놓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들어가서 숨어야지 안 보여요. 제가 하도 체구가 막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숨었을 때 안 들켰던 거죠.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단속을 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간첩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밀을 빼갈까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더 경각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검열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밤에는. 못하죠. 왜냐면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을 나눌 때는 빈 건물 있잖아요. 뒷담한 폐허 건물 있잖아요. 이런 데서 연인끼리 같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친척집을 하루 빌려서 잔다거나, 그 역전 앞에 대기 숙박이라는 그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탈북할 때 되게 많이 가봤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해산까지 와야 전화를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청진, 길주, 해산 이렇게 거쳐야 이제 엄마한테 전화로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관이 아닌 대기 숙박 이런 데서 잤거든요. 거기서 자면 되게 좋은 게 기차 시간에 맞춰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묵는데, 보통 연인끼리도 그런 데서 되게 많이 묵어요. 근데 안 좋은 점은 주인이 쓰고 있는 집에 두 칸이다 이러면 한 방을 내주는 거라서 그 주인이랑 같이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기 숙박도 숙박금을 하는데 좀 심하지가 않는 게 그거예요. 숙박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그런 사람들을 다 끼고 해가지고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미리 주인집 아줌마한테 말해요. 나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돈 주면서. 그럼 그 아줌마가 좀 도와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숙박검열이 김새가 좀 있는 집들만 많이 가요. 아무 때나 계속 가진 않아요. 이렇게 마을에서 오늘 누구 온 것 같다, 이상하다, 그리고 꼰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서로 감시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딱 쳐들어가지, 맨날 쳐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신혼부부
부부다 보니까 이제 불같은 사랑을 나누는데 진짜 막 새벽 1~2시에 쳐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왜냐면 진짜 신고가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 한 집만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 집을 다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어디 갈 일이 없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출생증으로 다녔기 때문에 출생증은 이제 어린이들이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걸로 다니는 아이였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18살 됐을 때 탈북을 하다 보니까 출생증으로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숙박 검열을 당할 일도 없었고 어디를 가도 이제 친척집들이 다 이제 고위급이다 보니까 그 집에 살면 이런 숙박 검열 이런 게 안 와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진짜 많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검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폰을 걷어요. 이제 토요일이 되면 아침에 폰을 걷어가지고 이제 학급에 반장이 있을 거잖아요. 걔가 들고 이제 지도원 쌤한테 갖다 와서 이제 받쳐요. 그럼 그 선생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폰을 다 검열하는. 우리는 비밀번호 그따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검열해. 여기에 뭐 있는지. 그 사생활 침해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걔는 이제 비판서 쓰고 비판 무대 올라가고 일 시키고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불시 검문해요. 뭐 휴대폰 전화 받고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야 너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 휴대폰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그렇게 하다가 번호도 딴다는 거예요. 신경이지 않아요? 정말 예쁜 여자애가 지나가요. 그러면 오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자기 휴대폰에다가 그 폰을 걸어요.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자연스럽게 따는 거잖아요. 너 오늘 몇 시까지 이렇게 오라. 그리고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드니까. 그런 미친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외에 다른 검열은 옷차림 검열이 있었는데 정말 웃기는 게 어떻게 검열하는 줄 알아요? 매주 토요일이 되면 온 전교생을 마당에 다 세워요. 바지를 일단 검열을. 바지가 나팔 바지인지 아니면 이렇게 쫑대 바지인지 막 바지를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바지가 있잖아요. 발이 이렇게 있고 그럼 바지 밑단을 접어서 무릎까지 올려요. 무릎까지 올렸을 때 이게 나팔 바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릎에서 무릎선에서 이렇게 나가요. 이건 단속의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검열을 매 사람당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내가지고 바지 다 못 입게 하고 비판서 쓰게 하고 그렇게 검열해요. 두발 검열은 중학생 때는 교복을 입고 대학생 때는 대복을 입는데 대복 치마 저고리가 있어요. 흰 치마 저고리나 아니면 블라우스를 입는데 블라우스 위로 머리가 올라가야 돼. 그리고 길이 2cm까지 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단속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있을 때 계속 단발이었거든요. 얼마나 짧게 잘랐으면 남자들처럼 뒤에 면도를 했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머리가 짧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걸리니까. 한편으로 좀 좋았던 거는 머리가 옷에 칼에 안 닿이니까 때가 안 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에서 24시간 주민들을 정말 감시하는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솔직히 이젠 탈북하고 나서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제 휴대폰은 제가 쓰고 뭘 보든 뭘 하든 이건 내 휴대폰 이거 내 소유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 누군가 내 폰을 해킹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인스타그램도 해킹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해킹을 당하는 일만 없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